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입니다. 2022년 교육과정이 이제 곧 있으면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보통 7년에 한 번씩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어지는데요. 현재 2015년 교육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2022년 교육과정을 실시하게 되어지는데 학교의 수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교육과정의 추구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자기주도적인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추구 방향을 보면 첫 번째, 기초 문해력을 강화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학력 격차를 해소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고교 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면 실시가 되어지는데 그에 따른 선택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의 적용은 내년부터 2017년생이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죠. 그러면 초등학생은 2024년부터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25년부터 적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기초 문해력 강화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1학년부터 국어 교육 시간이 확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확대된 시간을 기초 문해력을 강화하는 그런 수업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 문해력에 대한 수업이 1학년부터 진행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문해력이 꼭 국어 과목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이 문해력 때문에 학력 저하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을 전체적으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해력 수업을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에 다양한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 과목 중에서 독서 활동이라는 과목이 이제 신설이 되어지고요. 그에 따른 독서와 뭐 작문이라든지 뭐 주제 탐구 독서라든지 뭐 이런 과목들이 선택 과목으로 이 개설을 해서 학생들이 이 과목들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다음은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이 리터러시라는 것은 문해력을 얘기를 하는 건데 기존에 테스트로 이제 수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리터러시를 해왔던 그런 방식에서 사회가 이제 이미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 매체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한 매체들을 이해하는데 비판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 국어에서 보면 이제 국어 과목에 매체라는 과목을 신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매체와 관련된 선택 과목들이 이런 과목들이 이제 개설이 될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학생들은 이러한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영역을 두 가지로 바뀌어요. 이해와 표현이라는 영역으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원래 영어의 영역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해와 표현이라는 영역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뭐 듣기와 읽기에서 이미지란 영상이 있으니까 보기의 영역을 포함을 하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의 영역이다. 그리고 쓰기, 말하기 영역에서 제시하기라는 것을 포함해서 표현 영역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이해 영역과 표현 영역으로 양분화해서 선택 과목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기초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특히 이제 영어와 수학이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 수학과 공통 영어를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과목을 기본 수학과 기본 영어라는 과목을 추가적으로 개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 수학과 기본 영어는 누가 듣느냐 하면 이 영어에 자신이 없거나 그 중학교 과정에서 영어와 수학을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서 진도를 따라가기 힘든 공통 영어와 공통 수학을 따라가기 힘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력 수준에 맞춰서 이 과목을 들을 수가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기본 영어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이제 고교 학점제에 따라서 다양하게 아마 과목들이 선택이 되어질 것 같아요. 특히 수학 영역에서는 이제 뭐 경제 수학이라든지 인공지능 수학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이제 개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학생들이 그 수준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회 과목도 교과 내용이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과목이 경제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과 내용이 있었는데 조금 어려워했어요. 실생활에도 좀 잘 맞지도 않고 이론적인 게 많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생활 맞춤형으로 내용이 바뀝니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 방식 자체가 이제 주입식이나 뭐 교사 선생님 한 분이 얘기를 하는 그런 강의식이 아니라 탐구형으로 거의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생태전환교육이라든지 디지털 사회에서의 소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교과 내용이 바뀌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경제 과목이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까지 고등학생들이 경제 과목을 되게 좀 꺼려 했거든요. 일단 내용이 너무 이론적이고 그리고 처음 듣는 용어와 그리고 경제와 금융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되게 어려워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이제 선택 과목으로 여러 가지 과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과목을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과학 과목도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과목이 어떤 이론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흥미 위주의 수업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의 원리라든지 그 실험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과학은 이렇게 바뀝니다. 보통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 네 가지 영역을 과학으로 이렇게 배우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한 학년에 지금 다 배웠어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심화되어지는 그런 교과 내용이었거든요. 이것을 학년별로 이 네 가지 영역을 뭐 어떤 학년에는 두 가지 영역으로 한다든지 막 그렇게 해서 영역 자체를 조금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과목을 이제 세분화해서 선택 과목으로 둔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흥미를 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심 있는 과목들을 개설을 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가 흥미 있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럼플 포인트입니다. 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어집니다. 이 고교 학점제의 시행은 교육과정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특별히 주입식 강의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이제 수업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 참여형, 탐구형,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이 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면서 교과에 대한 평가 기준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학업 성취도가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평가 기준이 되어지는지 관심 있게 기다려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선택 과목들이 많아지고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과목을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그 과목을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학습으로의 변화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들었던 지식을 사교육, 즉 학원에서 보충하는 형태로 많이 했잖아요. 이제 조금씩 그렇게 공부를 했다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연구소는 해외 오지의 학교 설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학교 설립에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